안녕하세요. 메토잉글리시 소영쌤입니다. 파트 3에서 우리는 드디어 문장의 형식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유닛 1에서 1형식과 3형식을 같이 알아보고요. 유닛 2, 2형식 문장, 유닛 3에서 4형식, 유닛 4에서 5형식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과 3형식이 왜 같이 나왔을까요? 이 두 개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형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1형식은 주어와 동사 이 둘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3형식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형식에서 목적어가 추가되면 3형식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목적어는 해석이 반드시 뭐뭐을 또는 뭐뭐를로 나야 되고요. 예문을 볼까요? Iron Man raises his arms. 우리 아이언맨 다 알고 있죠? 아이언맨은 팔을 올린다. S가 붙은 걸 보니까 시제는 현재고요. 아이언맨이 3인칭 단수라서 동사의 현재형에 S가 붙었죠.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아이언맨이 주어 raise 올린다까지 하면 뭐를 올리지? 뭐를 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올리냐? his arm 그의 팔을 올린다. 즉 목적어가 뒤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몇 형식이죠? 그렇죠. 3형식이 되고 이때 쓰인 raise 올린다는 3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문장 볼까요? 메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축구 선수 메시가 나왔어요. 메시 plays with 호날두 이렇게 나왔네요. 메시는 주어, plays 동사인데 호날두와 함께 우리가 아는 with 전치사 전 이렇게 써보시고 호날두는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죠. 다시 말하면 전치사와 명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친구들은 묶어서 우리가 전치사구 또는 전치사와 명사가 붙어버리면 부사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사라는 말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문장에서 꼭 필수 요소, 주어나 동사, 목적어처럼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with 호날두는 묶어서 없는 것처럼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문장이다. 즉 메시 plays with 호날두는 일형식 문장이고 이때 play는 일형식 동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비슷한 문장이 나와 있죠. 메시도 주어 똑같고 play 동사 똑같이 왔는데 이번엔 사커 축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일형식이 아니라 몇 형식? 그렇죠. 3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붙어있는 well은 뭐냐? 잘이라는 부사가 되니까 얘도 묶어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은 1형식, 아래에 있는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같이 사용하지만 3형식이 되겠고 위 play와 아래 play는 엄연히 다른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표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1형식과 3형식을 비교를 해놨어요. 1형식의 주어는 I, 동사는 leave, 3형식에도 주어는 I, 동사는 leave 똑같죠. 그런데 1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고 뒤에 나와 있는 for 서울 이 친구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전치사에 명사가 붙어있는 전치사구 다시 말하면 부사구 필수 요소 아니다. 그러니까 for 서울, 서울로를 빼고 본다면 나는 주어, 떠난다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V에 1V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 3형식은 나는 주어 떠난다 V인데 집을이라는 뭐뭐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왔어요. 목적어에 들어가는 알맹이, 품사는 누구죠? 그렇죠. 집이라는 명사가 왔고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같이 만나서 문장이 만들어진 3형식이 되겠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at 7, 7시에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필수 요소 아니고요. 하나가 붙어도 되고 2개가 붙어도 되고 10개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문장의 주요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3개이기 때문에 삼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는 play가 2번 똑같이 쓰였지만 뜻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leave도 나는 떠난다. 그리고 나는 집을 떠난다. 해석도 같고 단어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일형식, 하나는 삼형식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일형식이면서 삼형식으로도 동시에 쓰이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때 의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 오른쪽에 가보시면 일형식과 삼형식의 예시들이 나와 있죠. begin, 시작하다. 그런데 일형식일 때는 무엇이 시작되다. 이렇게 문장이 그냥 완성이 되는데 삼형식일 때는 무엇을 시작하다. 이렇게 목적어를 뒤에 달고 오는 친구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stop, 마찬가지로 주어가 멈추다. 일형식. 아니면 뭐뭐를 멈추게 하다. 이렇게 쓰이면 삼형식. finish도 해석이 끝나다 하면 일형식. 뭐뭐를 끝내다 하면 몇 형식? 삼형식이 되는 거죠. return, 돌아오다, 일형식. 뭐뭐를 돌려주다 같은 경우는 돌아오다와 돌려주다는 아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change, 변화하다, 뭐뭐를 변화시키다. start, 시작되다, 뭐뭐를 시작하다. 이렇게 동사의 을이 필요한 경우는 삼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open, 열리다, 뭐뭐를 열다.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return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녀가 떠나간 줄 알았는데 돌아왔다. 그러면 그녀가 she 돌아왔다. returned. 만으로 문장이 됐다. 그러면 얘는 일형식. 그런데 그녀가 만약에 내가 빌려준 책을 가지고 와서 돌려줬다 나한테. 그러면 그녀가 she 돌려줬다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returned 똑같고 내 책을 이라는 목적어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my book.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이 형식 문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문 볼까요? The pizza smells good. 피자는 냄새가 좋다. 피자는 주어고요. smell은 동사고요. 이 뒤에 있는 good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목적어인가요?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을로 나야 되는데 지금 good은 해석이 을이 절대 아니죠. 즉 목적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은 삼형식이 아니겠죠? 그러면 good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가 좋다는 겁니까? 피자의 냄새가 좋다는 거죠. 피자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친구죠. 아니면 피자와 같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어를 보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good은 주격 보어가 되고 우리는 SC로 표시합니다. 즉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럼 이 친구는 이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때 쓰인 smell은 이형식 동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heck 1. smell, look, taste와 같은 감각 동사들, 우리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동사들이 들어왔다. 이형식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형식 문장에 감각 동사 너무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연습만 잘 해놓는다면 어디서든지 이런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 이 형식이구나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Check 2. 이 형식 문장에는 주어 동사 뒤에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보어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위 문장에서 이 굿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여기 들어오는 알맹이 즉 품사는 어떤 게 될까요? 2가지 있어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굿을 보니까 좋은 형용사가 올 수 있구나. 그리고 피자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명사가 또 올 수 있고요. 형용사와 명사 2가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문 볼까요? The pizza looks delicious.
해석이 뭡니까? 그 피자는 주어, 보인다 동사, 맛있게 주격 보어가 왔고요. 이때 쓰인 룩은 이 형식 동사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 건 여러분 알고 있나요?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 부사들이 뭐뭐하게 라는 해석이 나죠. 그래서 우리말로 맛있게 라고 난다고 해서 deliciously를 써주면 맞게 틀리게요. 틀려요. 주격 보어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부사 ly가 왔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래 문장 The pizza tastes delicious. 피자가 맛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맛이 난대요. 맛있는 맛이 난대요. 그러면 피자는 주어, taste는 동사, delicious 형용사가 마찬가지로 sc 주격 보어로 왔고 taste는 이 형식 동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왼쪽을 한번 볼게요.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의 형태,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고요? 형용사가 올 수 있고 아니면 명사가 올 수 있다. 두 가지 품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형식 동사에는 그러면 감각 동사밖에 못 들어오냐? 아니에요. 사실 이 형식에 들어올 수 있는 동사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비동사가 또 들어올 수 있네요. 라는 것은 우리가 비동사 공부할 때 만든 문장들이 또 이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동사 뜻이 뭐였습니까? 뭐뭐이다, 뭐뭐하다, 뭐뭐에 있다,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거기에 동작성을 추가하면 become이 되고 뜻은 뭐뭐가 되다. 마찬가지로 이 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감각동사 위에 나와 있는 것들 말고도 뭐 있습니까? 5가지 있죠. feel, look, smell, sound, taste. 5가지 감각을 이용한 동사들 사용할 수 있죠. 오른쪽 볼게요. 주어로 뭐가 왔습니까? eat, 그것은 동사 become 왔고 feel 왔고 두 개 다 이 형식 동사 ev 이렇게 써봅니다. 그런데 보어로 flower가 왔어요. flower는 품사가 뭐죠? 그렇죠. 명사가 올 수 있고요. 아래 보면 warm, 따뜻한 이라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 그런데 따뜻한에 ly 붙여서 따뜻하게 로 바꿔주면서 부사가 돼버리면요.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있게요, 없게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warmly, ly 있는 거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에 있는 별표 중에 밑에 거 먼저 볼게요. ly가 있는데 friend라는 명사에 ly가 붙었을 때는 또 이 친구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friendly, lonely, lovely네요. lovely 그리고 오른쪽에 lonely 이 3가지 요런 친구들은 부사 ly가 왔지만 부사가 아니라 부사처럼 보이는 형용사다라는 점에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주격 보어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별표 하나 더 볼게요. 동사 smell, look, sound 등은 뒤에 전치사인 like와 명사 짝꿍 요렇게 둘이 같이 손을 잡고 나란히 붙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때 like는 전치사기 때문에 좋아하다 아니죠.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It looks like snow. it 주어 왔고요. look 감각동사 왔는데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온 게 아니라 전치사랑 명사랑 손을 잡고 있는 전명구 또는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라 할 수 있는 친구가 왔죠. 이 친구는 괄호 묶어 빼세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 남았어요. 몇 형식입니까? 그렇죠. 이 문장은 1형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넘어가 봅시다. 4형식 문장 살펴볼게요. 예문 먼저 봅시다. Nick sends Judy letters. Nick은 주어, sends 보낸다. Judy에게 letter 편지를
이렇게 요소, 문장 요소가 4개 왔고 공교롭게도 이 문장은 4형식이다. 4형식은 4개 오는 건가 보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5형식도 요소가 4개라서 4형식과 5형식을 헷갈리기가 너무 좋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1단계 해석을 먼저 해봅니다. 닉은 보낸다 주디에게 편지를 누구에게 동사 뒤에 사람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뭐를 보낼 건지 뭐뭐를 해당하는 물건이 오는 게 바로 사형식인데 이때 주디와 letter를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letter를 보면 뭐뭐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뭐뭐을로 해석되는 거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letter는 목적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디는 뭐냐? 주디도 동사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목적어인 거는 맞는데 직접 주는 물건이 아닌 물건이 전달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letter는 그러면 뭐게요?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우리 약자로는 간접 목적어는 IO, 직접 목적어는 DO. DO?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주어와 동사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사형식이고요. 이때 쓰인 send는 사형식 동사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뭐뭐를 이라는 요소를 갖기 위해서는 이 send라는 동사에 뒤에 목적어 2개를 데려올 수 있는 의미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체크 1을 볼게요. send 보내다, give 주다, show 보여주다. 어떤 느낌입니까? 나로부터 다른 상대방한테 어떤 것을 아니면 어떤 물건을 보여주거나 갖다 주거나 이렇게 전달이 쭉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먼저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는 류의 동사들이 오는 거죠. 그 친구들을 우리는 수여동사, 상장을 수여한다 하듯이 수여동사, 주는 동사류들이 사형식에 오게 됩니다. Check 2. 사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몇 개라고요? 2개나 와요. 그런데 앞에 오는 친구는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사람이 오고요. 뒤에 오는 게 바로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사물이 오는 거죠. 그러면 주디와 레러를 자리를 못 바꿀까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주디에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주디에게 보낸다. 자리 바꿔도 전혀 상관없죠.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각각 정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식을 처음 연습할 때는 간접 목적어, 사람을 꼭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물건, 직접 목적어를 뒤에다가 써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문을 조금 더 볼게요. I give her some books. 나는 주어. 준다 사형식 동사. 그녀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I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뭘 주냐? 약간의 책을 준다. 책 몇 권을 준다. 직접 목적어 DO. 이렇게 약자로 표시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하나 더 볼까요? I show her some books. 이번엔 주는 게 아니라 보여준대요. 보여주고 주진 않을 건가 봐요. 주어 S, show 4V, 그녀에게 마찬가지로 IO, 책을 DO. 해석이 지금 누구에게 뭐뭐를로 나고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책을 보여준다. 책을 그녀에게 보여준다. 이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를 자리를 바꿔서 얘기하는 방법은 아예 없냐 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보면요. 사형식 문장에 삼형식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말은 이해 못하시더라도 밑에 먼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꾼다. 그런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오른쪽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형식일 때는 그는 주어 있고요. give 준다 사형식 동사 있고요. 누가 먼저 온다 했습니까? 사람,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온다 했죠. her, 그녀에게. 뭘 줍니까? The gold ring, 그 금반지를 사물이 뒤에 왔어요. 이 2개 자리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her가 뒤로 가고 gold ring이 앞으로 와요. 그런데 못 보던 게 하나 딱 껴있죠. 뭡니까?
그렇죠. 간접 목적어 그녀가 뒤로 갈 때 전치사 to가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치사하고 요 to하고 명사하고 쌍을 이뤄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 문장의 주요 성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괄호 묶어 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주어, give 동사인데 목적어 그 금반지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 있는 것은 사형식 문장이 아닌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왼쪽에서 사형식 문장이던 것이 간목, 직목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삼형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to를 쓰냐? 그건 아니에요. 오른쪽 볼까요? give, send, teach 가르쳐주다. 그죠? tell 말해주다. show 보여주다. read 읽어주다가 동사일 때 전치사 to를 쓰고요.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는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get 갖다주다. cook 요리해주다. 요런 동사들이 문장의 사형식에 본동사로 쓰일 때 우리는 간목, 직목 자리를 바꿔줄 순 있지만 그럴 때 간접 목적어 뒤로 간 자리에는 반드시 전치사 for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he, 그는 주어, 사준다가 이번엔 동사로 왔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사형식 동사일 때 사람 먼저 her, 사물 뒤에 썼어요. 그런데 사람이 뒤로 가고 싶어요. 사물이 앞으로 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her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for를 앞에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있는 동사만 잘 숙지해 주신다면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망의 오형식이 왔네요. 일단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It makes you a superstar. It, 그것은 주어, makes, 만든다, 동사. You, 너를, 뭐뭐를이라고 해석됐으니까 우리가 볼 것도 없이 목적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너를 슈퍼스타로 만든다. 이 슈퍼스타가 하는 역할은 또 뭘까요? 자, 보세요. you와 슈퍼스타 사이에 우리가 같다 표시를 해봅시다. 말이 됩니까? 그죠? 너는 슈퍼스타다. 다시 말하면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아까 우리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설명하는 게 주격 보어였어요. 그러면 목적어를 설명하는 이 슈퍼스타 요 친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그렇죠. 목적격 보어가 되고요. 우리는 o를 붙인 다음에 보어를 뜻하는 c를 붙여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오형식이라 하고 이때 쓰인 make는 오형식 동사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쌤이 사형식도 문장 구성 필수 요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했죠? 오형식도 4개예요. 그런데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사 뒤 요 친구, 요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나온 요소 사이에 이 같다 표시를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같다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인 거고 같지 않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사형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거죠. check 1, 2 볼게요.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목적 보어라는 것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친구죠. 그런데 또 여기 들어간 알맹이 한번 보세요. 슈퍼스타 관사 어도 있고요. 이 친구는 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목적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올 수 있다. 우리 이 형식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보어 자리에 오는 품사, 명사, 형용사 두 가지 일단 기억하시고 아래 예문 가봅시다. He makes cookies. 그는 만든다 쿠키를 주동목으로만 끝난 문장 몇 형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삼형식이에요. 그런데 make라는 동사 똑같이 아래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He makes cookies soft. 그는 만든다. 쿠키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쿠키 소프트 사이에 우리 갖다 표시해 봅시다. 쿠키는 부드럽다. 말 되죠? 그러면 소프트는 쿠키를 설명하는 친구, 즉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고 주어 동사 목적어에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한 개 더 왔다. 그러면 이거는 오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형식하고 비슷한 점 소프트 부드럽게 라고 해석된다 해서 softly ly 넣어서 부사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ly 지워주시고 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soft는 형용사죠. 부사는 절대 못 온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목적 보어의 형태라는 것은 명사하고 형용사 두 가지다 라고 나와 있죠. 꼭 체크하시고요. 예문으로 한번 4명식과 5형식을 다시 비교해 볼게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She leaves the room. 그녀는 그 방을 떠난다. 그냥 그 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She leaves the room에 그 room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를 한 개 딱 추가했습니다. 방이 어떤 상태입니까? empty, 비어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왔죠. 그녀가 방을 떠난 건 맞지만 방을 비어있는 채로 남겨두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보면 leaves 4명식일 땐 떠난다. 5형식일 땐 뭐뭐인 채 남겨둔다. 이렇게 해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leave를 썼지만요.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온 empty 형용사 이 친구를 emptyly 이렇게 부사로 바꿔버리면 틀리다는 점. 보호 자리에 부사 절대 못 옵니다. 요거 하나만 외워두셔도 나중에 작문하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오형식 동사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ke 목적어를 목적보어하게 만들다죠. 그 다음에 leave 목적어를 뭐뭐인 채 남겨두다. think 목적어를 목적보어하다고 생각한다. keep 목적어를 목적보어하게 유지한다. call 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부른다. find 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여기다 알게 된다 라고 했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다 명사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거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아냐?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keep을 가지고 써본다면 뭐뭐를 어떠어떠하게 유지하다 라고 돼 있죠. 어떠어떠하게. 요 자리에는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I 유지했다. 우리 문장 만들 때는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는 연습해주면 너무 좋아요. 나는 유지했다. 내 옷을 my clothes 깨끗하게 개라고 해석되지만 부사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형용사 clean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쓰인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가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예문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call을 한번 보시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 것 같습니까? 명사가 오는 거죠. 나는 그녀를 천사라고 부른다. 만들어 볼까요? 나는 I 부른다. 시제 현재니까 call 그냥 두고요. 그녀를 을을 목적어 먼저 씁니다. her 천사 뭡니까? 그렇죠. an angel 하고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angel이라는 명사가 왔다는 점 아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푸시면서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수고 많았어요.